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연휴 코앞인데 여야 의정 미궁이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아직 미궁입니다. 사실상 추석 연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미궁이다라는 거죠. 당정 이 연휴 동네 병원 8,000곳 진료 지원하겠다라고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 입장이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추석 전에 협의체 발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데 혹여 그럼 추석 때 아프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현 동네 병원이 어딘지 129로 전화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알아두시고 한 250개 병원에선 비대면 진료도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대비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의원님 추석 휴가비는 424만 원. 추석 휴가비가 있어? 우리 회사는 있는데 근데 400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추석 휴가비 우리 회사에 있는데 400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일단 좋은 회사 다니시는 거죠. 네, 사실 연봉제로 바뀌면서 추석 휴가비가 대다수 민간에선 좀 없어졌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추석비 나오더라. 근데 424만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왜 424만 원이냐? 여길 보겠습니다. 월봉 금액의 이 60%다. 월 얼마를 받느냐 봤더니 월 이 받는 게 한 708만 원 가까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60% 424만 원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혈세로 어김없이 요번에도 나왔다.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휴가비 절반을 좀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이유 여기 있죠.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 휴가비까지 챙기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휴가비 절반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만큼 일을 제대로 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명절 휴가비 더 주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라는 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매년 오르던 공시가격 시장 변동률로 정한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발표냐? 부동산 공시가 산정책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부터 공시가 전년도 공시가에다가 시장 변동률을 같이 합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공시가가 쉽게 말해서 현실화되는 거고 보유세 폭탄은 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도이치전주 유죄, 유사 역할 김여사 수사 변곡점. 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 2심 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에서도 권 전 회장은 여전히 좀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권 전 회장이랑 같이 나온 이 같이 기소된 손모 씨, 이른바 쩐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유사 역할 김 여사 수사 변곡점. 근데 이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의 상황이 상당히 좀 유사한데 그럼 김 여사 관련해서도 이건 뭔가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 관련한 이 변곡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지켜보면 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1호품 밀수 중국서 대대적 압류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아니 분명히 국제사회 대북제자라는 데면 벤츠 타고 뭐 몇 대씩 되고 롤렉스 시계 차고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다 밀수해서 사들였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이게 밀수가 되는 루트였었는데 중국에서 이 1호품을 대대적으로 압류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김정은 거인지 모르고 압류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길 좀 볼까요? 네, 여기 밑줄. 네, 북측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중국 측이 반환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네.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요즘에 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중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는 밀수품까지도 압류하는 이런 상황이다. 저희가 단적으로 지금 북중 관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1인 가구 비중 1위, 20대에서 80대로 2052년 초고령 나혼산 사회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제 1인 가구가 30년, 대략 30년 뒤면 한 41% 정도는 1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약간 좀 더 보태서 뭐 절반은 이제 1인 가구 아닙니까 했는데 그 1인 가구 안에서도 대부분은 20대가 아니라 이제 80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1인 가구는 2022년 1위였던 20대 비중이 2052년 6.9%로 줄어들고요. 대신 80대 이상의 나 혼자 산다는 사람이 7.6에서 23.8%로 급증해서 1위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온통 황토빛 물입니다. 이게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울릉도는 유독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시간당 강수량이 70mm가 넘게, 그러니까 1시간당 한 7cm가 넘는 비가 온 거예요. 46년 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사실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뭐 소나기도 있고 계속 온다는 것도 있고 한데 요즘 날씨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살짝 올지 억수같이 폭우로 올지 모르니까 이 비우산 잘 좀 비 대비해서 우산 잘 챙기시고요. 네, 폭우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이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얘기도 좀 잘 대담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